30년 전 저는 제 며느리를 모질게 내쫓았습니다. 빈손으로 아무 대책도 없이 말입니다. 그땐 그게 당연한 처사라 여겼고 제 고집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제가 치매 판정을 받고 결국 요양원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거기서 다시 만난 사람은 다름 아닌 그때 쫓아낸 제 며느리였습니다. 아,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올해로 여든을 바라보는 늙은이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박 실장이라 부릅니다. 예전에는 제법 잘 나갔습니다. 시골 장터에서 정육점을 하며 자수성가했고 제 손으로 집도 짓고 자식도 대학까지 보냈으니 남들 눈에는 성공한 가장으로 보였겠지요. 하지만 제 속은 달랐습니다. 성격이 고집스럽고 자존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특히 아들 앞에서는 더더욱 우리 집안은 내 방식대로 간다는 생각이 강했죠.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도 그랬습니다. 예쁘고 싹싹했지만 제 눈에는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출신도 마음에 안 들었고 손에 잡히는 건물이나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제가 원했던 건 집안을 더 빛낼 수 있는 배경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그래, 젊은 것들이 좋다니까 일단은 두고 보자. 하지만 함께 살다 보니 사소한 게 다 불만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려도 제 입맛에 안 맞았고 손님이 와도 인사를 경직되게 한다며 트집을 잡았죠. 결정적인 사건은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집안 형편이 기울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며느리가 이 집을 지탱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며느리는 아들과 함께 힘들어하며 제 눈에는 약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결국 폭발해버렸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다. 빈손으로 나가라. 제가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아들도 말렸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어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짐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두 손에 아이와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죠. 저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울먹이는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그저 제 자존심, 제 고집이 제일 중요했으니까요. 그때의 며느리 얼굴은 지금도 잊히질 않습니다. 원망과 절망이 뒤섞인 눈빛이 제 가슴을 꿰뚫었는데 저는 외면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들은 저와 등을 돌렸고 결국 집을 떠나갔습니다. 남은 건 고집불통 노인네 하나, 그리고 점점 쇠약해지는 몸뿐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는 기억이 가끔 희미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 제 집을 못 찾았고 아내의 얼굴도 흐릿하게 보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의사는 결국 치매 판정을 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곁에 남아있던 아내도 지쳐갔습니다. 저를 돌보다가 건강까지 해쳤습니다. 결국 자식들 회의 끝에 저는 요양원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날 저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나를 왜 버리나?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제 고집과 불화가 결국 저를 이곳까지 몰고 온 거라는 걸요. 요양원은 차갑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하루 3번 식사가 나오고 약도 챙겨줍니다. 하지만 가족의 따뜻한 눈길은 없었습니다. 그저 간병인들과 간호사들이 기계적으로 제 곁을 오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요양원에서 저는 믿기 힘든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복도에서 흰옷을 입은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제 눈은 커졌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눈매 그 입술, 바로 30년 전 제가 모질게 쫓아냈던 제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럴 리가 있나. 하지만 그녀가 제 눈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녀도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곧 차가운 표정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환자분, 방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짧고 건조한 말투였습니다. 그때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더듬거렸습니다.
너 혹시 수진이 아니냐?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요양원 직원일 뿐입니다. 환자분, 치료 시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30년 전 눈물 흘리며 아이를 안고 나가던 그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늙고 병든 저를 차갑게 응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울컥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했다. 내가 그땐 미쳤었어. 입술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젓고 말했습니다. 그때의 일 사과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와 제 아이는 그 뒤로 꿋꿋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이곳까지 오게 됐고 제 아이도 잘 자랐습니다. 그러니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사과조차 받아주지 않는 그 냉정함이 그동안 제가 지은 죄의 무게를 더 크게 느끼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며느리를 마주칩니다. 그녀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최소한의 돌봄만 제공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조차 감사합니다. 제 인생 마지막 길에서 제가 그렇게 내쫓았던 며느리가 제 곁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늘이 내린 벌이자 동시에 은혜라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 하루하루 흐릿해지는 기억 속에서 가장 또렷하게 남은 두 장면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첫째는 30년 전 제가 며느리를 내쫓던 그날. 둘째는 요양원에서 다시 며느리를 만난 그날. 그리고 속으로 매일 되뇌입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땐 내가 많이 잘못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족을, 며느리를, 사위를 내 기준으로 함부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그 고집과 판단이 세월이 흘러 결국 제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곧 제 기억조차 모두 잃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며느리에게 했던 그 죄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0년 전 빈몸으로 내쫓은 며느리를 요양원에서 다시 만나다. 여러분이라면 이 시아버지를 용서하시겠습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